다분화의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그 순간을 잘 극복하고 싶지만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억지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냥 그 순간만을 지나가기만을 바랐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하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참고 지내다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참 짜증났다. 그런 일들을 계기로 참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 동료, 그 밖의 기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직장 상사는 상사라서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용인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동료는 묘한 심리전, 기타 인물들은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에 안 들어줄 수도 없게끔 몰아가는 상황 등 참 기가 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성향이 다르면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성향이 다르면 같이 일하기 힘든 직장 동료의 다양한 경우가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누구나 장단점은 있죠.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나의 스타일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외관적인 문제인데요. 나의 옷, 머리, 신발, 가방, 여성의 경우 심지어 화장 방법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기분 좋게 들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얘기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또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것도 기분 좋지 않죠. 조용히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그나마 나은데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 들리는데 얘기하면 참 난감합니다. 각 직장마다 나름의 원칙이 있는 직장이 있고 프리한 스타일의 직장도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경우에 지적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 원칙에 따라서 조언을 해준 경우라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리한 스타일의 직장인의 경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로 입고 다니는 게 아닌데도 단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말한다는 것은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스타일 또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단지 본인 보기에 못마땅하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굳이 말을 해야 될까? 머리가 너무 기니, 산발이니, 왜 묶질 않니? 또 묶으면 왜 묶기만 하니? 파마는 왜 안 하니? 대체 왜 그럴까요? 또 염색을 왜 안 하니? 염색을 하면 더 나을 텐데. 또 염색을 하면은 너 왜 또 뿌염을 안 하니? 등등.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갔는데 신발이 좀 커 보인다. 그래서 살이 좀 빠져서 발도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또 그때부터는 살 얘기로 넘어갑니다. 참 의식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방까지 지적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내가 에코백을 들고 다니든 정장백을 들고 다니든 캐주얼 가방을 들고 다니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매일 같은 가방만 가지고 다니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맨날 저 가방만 들고 다닐까? 그런데 본인이 갖고 다니고 싶은 가방을 때와 장소에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그걸 굳이 말하고 싶을까요? 본인이 가방 사줄 것도 아니면서.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화장법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부터 시작해서 진짜 오지라퍼님들은 내가 화장해줄게 자기야. 제가 봤을 땐 본인 화장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얼굴을 내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도화지를 딱 내밀었는데 세상 웬걸 이게 지금 화장이라고 한 거니?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환장하게 화장을 해놨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법이라는 것은 다 본인이 본인 얼굴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옷이나 머리, 신발, 가방, 뭐 화장까지 좋은 의미로 조언을 해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들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또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분들 특징이. 그렇다고 또 뭐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것도 기분이 좋지 않죠. 뭐, 난 네 스타일 지적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줄 아니? 그쵸? 두 번째, 안물안궁. 알고 싶지 않은 본인의 사생활을 알게 한다. 이분들의 특징은 평소에 전화통화가 잦고 길더라고요. 그것도 사무실 밖이 아닌 안에서. 목소리 크기를 또 줄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안함을 모릅니다. 업무 중인 걸 보면서도 말을 걸고 본인 얘기 시전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며 방해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같이 담배 피러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TMI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고역이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 번째,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 설파하고 공동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분이 많을 듯한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화장품이 사고 싶은 경우에 그 화장품이 너무 비싼데 대량 구매하면 할인되는 경우에 사무실 사람들에게 그것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막 얘기해요. 이분들의 특징이 또 말은 잘해요. 만약에 선동가라면 잘할 스타일들?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공동구매하자 하는데 원치 않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문제는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만드는 묘한 재주거든요. 여기에서 또 묘한 소외감을 주기도 해요. 분명히 원치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공동구매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동구매로 할인도 받고 결제는 본인이 하기에 높은 결제액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거둔 n분의 1의 현금 입금으로 인해 이득은 고스란히 혼자 가져갑니다. 네 번째, 본인만 친한 직장 사람의 기념일에 케이크나 선물을 사게끔 하고 생색은 본인이 낸다. 나는 관계가 깊지 않은데 직장 내에서 관계가 있더라도 선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축하해 준다는 말로 끝나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만 조용히 따로 축하를 하면 될 텐데 다 같이 돈 모아서 케이크를 사서 주자는 둥, 크게는 큰 선물을 사자는 둥 하며 돈을 지출하게끔 합니다.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님을 알아요.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내가 받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장의 돈 지출이 부담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 특성상 그 일터에 오래 다닌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을 위해서 원치 않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 안 하면 나만 소외되니까.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이 객출해서 축하해 주는 건데 생색의 영예는 본인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제는 본인이 하고 그로 인한 혜택도 고스란히 혼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본인 업무를 스스럼 없이 도와달라 하며 정작 본인은 느긋하게 일한다. 이 사람들 특징이 업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평소 행태를 살펴보면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아 밀린 것이라 추정할 수 있어요. 곱게 말해 추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업무 시간에 딴짓은 기본이죠. 의류 쇼핑몰 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물론 자기 할 일 열심히 다 해놓고 잠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뭐 이럴 때는 예외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안함을 잘 갖지 않고 있는 확률이 높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할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서로 돕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통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평소에 열심히 일 잘하고 빨리 처리하는데도 일이 많은 사람이 있고 평소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기한 다 돼서 처리해서 일이 떠밀려서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하잖아요. 일 잘하며 일복이 많다고. 심지어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하는 탓에 다음 것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는 하도 일을 빨리 잘 처리하니까 일이 없어 쉬는 것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 이제서야 좀 쉰다 싶으면 그때 등장하는 착한 웃음의 악마가 등장하죠. 이때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도움 요청을 하는데 안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본인 일을 던져놓고 한시름 놓은 당사자는 자기의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막상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유가 생긴 만큼 여가가 생긴 것이죠. 도와주는 사람은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막상 보면 도움 요청한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는데 그건 카톡 PC 버전으로 대화를 할 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키보드 타자 치는 소리가 세상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6번째, 원칙대로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매도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문서 작성을 하는 사무직일 경우 기본적 맞춤법은 당연하고 띄어쓰기, 각 항목의 위치, 온점마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서 문서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잘했다라기보다 안 지켰을 경우가 잘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잘 지켜 행한 경우에 살살 웃으면서 너무 잘해, 인감이 없어. 이런 특유의 묘한 어감으로 차가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 놓고선 본인이 원칙들을 못 지킨 경우가 있으면 꼭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꼭 다시 해야 하나? 자기가 하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봐? 라고 말하며 뒷담화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상사가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이기에 말한 거죠. 본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되려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참 묘한 탁월한 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어요.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은 직장 내에서 일을 할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 생각이었고 제가 겪었던 동료들의 행태를 토대로 이야기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일터에서는 일이 어려운 건 참고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를 잘 못 만나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월급, 직장의 복지 수준, 일의 강도, 집에서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등등 여러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면 참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장 내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처음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어떤 상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향이 다르면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 직장 상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